안녕하십니까. 채소일 농업TV의 채소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시설하우스에서의 토양 관리 요령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농사 10년, 20년, 30년 정도 지신 분들은 이 시설하우스의 토양 관리, 노지에서의 토양 관리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은 많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고요. 일종의 시리즈 스타일로다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저 꼭 놓치지 마시고 들어만 보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우스의 어떤 토양은 좁은 면적에서의 많은 수량을 올리기 위해서 다량 시비를 강조하는데요. 어떤 과잉 양분으로 인해서 반대로 영양의 불균형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물의 연속 재배로 인해서 기저 현상 발생 또는 토양 전염성의 병해충의 감염 때문에 막대한 수량을 또 감소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특히 요즘에 시설, 채소 생산 시설이 어떤 고정화돼 있죠. 연중 재배가 되는 바람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진짜 시설 하우스의 토양 관리 중요성은 더욱 인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어떤 맥락에서 본다면 시설원의 토양 관리의 어떤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인위적으로 만든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주로 단경기죠. 짧은 기간 동안의 작물을 생산이 시설 채소 재배의 어떤 목적인데 이런 재배 환경 중에서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토양 관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햇빛과 물, 탄산가스, 탄소 중화 작용에 의해서 토양에 이제 제공되는 각종 영양분의 어떤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요. 농촌의 노동력 부족 또는 노령화로 인해서 화학비료의 과다使用이라든가 유기물 사용량의 어떤 부족, 그다음에 양분 보급 창고로서의 토양 여건이 너무 나빠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작물이 어떤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햇빛이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잎에서의 증산이죠. 수분 증발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계속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이게 원활한 대사작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두 번째로 봐서는 이제 토양 속의 직접 양분이 흡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토양의 착취죠. 뺏어 먹기만 하고 과연 투자를 얼마큼 하느냐, 이것도 큰 문제점이자 관심거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저 금모라해서 뿌리털의 발달이 어떻게 보면 왕성하게 해줘야 되는데 작물이 흡수할 수 있는 그 양분의 형태를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토양에 이제 미생물이죠. 잘 알고 계시는 세균, 진균, 방선균에 의해서 비료염에 시설하우스에 누적된 비료염기를 분해 촉진과 또는 토양의 적정 산도 조정에 의해서 양분의 이제 어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토양 속에 흡착되고 있는 항시 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물리적 화학성이 좋아야 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유기물 함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기물 함량이 지금 보통 평균 2%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4%, 3% 내지는 4% 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그 1%를 올리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보통 300평 기준 잡아서 6,000평 정도, 한 2헥타죠. 2헥타 정도의 유기물을 공급하는 것이 이 시설하우스 어떤 토양 관리의 관건 중에 또 관건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한 유기물 함량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양약재배죠.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만큼 유기물을 확보하느냐, 이것이
토양 관리의 1차적인 큰 틀에서의 1차적인 문제점이고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은 여기 1편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